명품 리셀로 돈 벌 수 있는 아이템 중에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어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거죠. 이 브랜드들은 내가 직접 매장에 가야만 구매할 수 있어요. 명품 도매업체나 공급 에이전시한테 공급받기가 어려운 브랜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엔드 제품들을 바잉하러 매장에 갈 때 꼭 받아서 나와야 되는 구성품이 있는데요. 매장 직원한테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으니까요. 꼭 요청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추가 구성품 5가지 모두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명품 리셀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은 크게 4가지로 구성돼요. 하이엔드 명품, 클래식 명품, 컨템포러리, 일본 리셀 아이템, 이렇게 4가지인데요. 하이엔드는 정식 매장에 방문해서 직접 구매해야만 살 수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에르메스나 샤넬, 루이비통이 대표적입니다. 클래식 명품은 프라다나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몽클레르나 구찌와 같이 아울렛이나 명품 도매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예요. 유행에 민감한 컨템포러리 브랜드에는 오프화이트, 겐조, 메종 키츠네, 마르지엘라, 스톤 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일본 리셀 아이템은 일본에서 직접 구매해와서 팔게 되는 브랜드를 말하고요. 휴먼메이드나 슈프림, 캐피탈이나 바오바오백 같은 브랜드가 있겠죠. 근데 이 4가지의 명품 리셀 아이템 중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는 명품 도매업체한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끔 하이엔드 브랜드를 공급해주는 에이전시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돈 되는 명품을 구매해 팔아야 되는데요. 국내 매장을 포함해서 유럽이나 일본, 홍콩에 있는 샤넬이나 에르메스 매장에서 직접 보고 명품을 구매해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명품 위주로 리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명품 매장에 많이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매장에 갔을 때 꼭 받아서 나와야 되는 추가 구성품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달라고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들이니까요. 꼭 이 영상 보시고 받아서 나오시길 바랄게요. 총 5가지고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물용 메시지 카드예요. 선물용으로 명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알아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말을 하지 않으면 메시지 카드를 주지 않습니다. 메시지 카드라고 해서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종이로 된 카드예요. 브랜드에 따라서 명품 로고가 들어가 있는 종이도 있고 그냥 흰색 종이만 달랑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왕이면 구성품을 하나라도 더 받아서 나오는 게 좋으니까요. 꼭 명품 매장 직원한테 이 메시지 카드를 요청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음료입니다. 사실 구성품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비싼 명품을 구매하는데 음료라도 받아서 나오면 좋잖아요. 특히 해외 매장에서 명품 바잉을 다니게 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엄청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이때는 한 모금의 음료 한 잔으로 큰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겠죠. 물론 매장 직원이 먼저 음료를 준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안이 바쁘거나 셀러에 따라서는 음료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무 말이 없으면 제품을 결제하고 기다릴 때 음료를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오렌지 주스부터 물, 탄산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매장 내에서는 주스를 한 잔 마시고요, 탄산수를 하나 더 받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음료를 꼭 챙겨서 나오시길 바랄게요. 명품을 바잉하러 갔을 때 꼭 챙겨서 나와야 되는 3번째 구성품은 바로 쇼핑백인데요. 명품을 구매하면 로고가 박힌 정품 쇼핑백에 구매한 명품을 담아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때 추가로 무지 쇼핑백을 하나 더 요청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쇼핑백을 하나 더 받아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심지어 로고도 안 박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은근히 무지 쇼핑백의 역할이 큽니다. 특히 유럽에서 명품을 구매했을 때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 소매치기에 타깃이 될 수 있어요. 무지 쇼핑백에 담아두면 그나마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품 쇼핑백이나 구매한 명품의 외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지 쇼핑백에 담아서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명품은 내가 쓰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한테 또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해서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무지 쇼핑백의 중요성을 바로 이해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지 쇼핑백을 하나 더 받아서 나오게 되면요, 나중에 또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해외에서 수입한 명품들 중에 쇼핑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품 매장에서 받은 무지 쇼핑백을 같이 보내주면 좋겠죠. 가끔 명품 매장에서 무지 쇼핑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품을 선물할 건데 들고 다니다가 오염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고 추가로 정품 쇼핑백 하나 더 요청하시면 또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나라도 더 받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정품 쇼핑백은 돈을 주고 거래할 정도로 가치가 있으니까 꼭 잘 챙겨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구성품은 비닐입니다. 이건 좀 특수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백과 구매한 명품이 비에 젖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비닐로 커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구매한 제품과 쇼핑백을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잘 씌워줍니다. 지금 당장 비가 내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알아서 해주는 셀러들도 있어요. 하지만 비는 아직 안 오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몇 시간 뒤에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요청하라는 거예요. 비닐로 쇼핑백 자체를 완벽하게 감싸서 포장해 주니까요. 특별히 비 걱정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제품을 선물할 건데 비에 젖을 수도 있으니까 예비로 정품 쇼핑백을 하나만 더 달라고 하면 또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꼭 확인해 보시고 비나 눈이 내릴 것 같다 싶으면 비닐 커버 꼭 요청해 보세요. 명품을 바잉하러 매장에 갔을 때 꼭 받아서 나와야 되는 마지막 구성품은 바로 명품 매장 직원의 명함과 연락처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구성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명품을 구매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마진을 붙여서 다른 누군가한테 판매하기 위해서 명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 직원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인기 제품들의 정보들을 수집해 올 수 있어요. 특히 국내 매장보다는 해외 매장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홍콩, 유럽에 있는 명품 직원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명품을 바잉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시는 건데요. 나는 정기적으로 해외에 오는데 그때마다 매장에 들릴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매장 직원 입장에서도 자주 와서 명품을 구매하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에 출장을 왔다거나 친구가 있다거나 가족이 여기에 살고 있어서 자주 온다라는 걸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인이나 왓츠앱 등을 교환하고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매장의 재고 현황을 한국에 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몽클레르의 인기 모델들이 입고되었으니까 한번 보러 와 라든지 네가 찾던 샤넬의 미니 파우치가 어제 입고되었는데 키핑해둘까? 라든지 이런저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 명품을 직접 구매하러 다니는 핸드캐리 위주의 명품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일본이나 홍콩은 당일치기로도 명품을 사러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명품을 바잉하러 매장에 갔을 때는 매장 직원과의 컨택 포인트를 반드시 받아서 나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인기 명품들을 구매해 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품을 바잉하러 매장에 갔을 때 꼭 챙겨서 나와야 되는 5가지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메시지 카드, 음료, 쇼핑백, 비닐 커버, 마지막이 직원들과의 컨택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명품을 처음으로 바잉하러 가면 정신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구성품을 요청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특히 해외 매장에서는 직원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 어려워서 구성품은 생각하기도 어렵죠. 그래도 차근차근 구성품을 요청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원하시는 인기 명품들을 하나라도 더 구매해 나오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5가지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안 주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처음에는 명품 바잉하러 갔을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셀러한테 무슨 말을 하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할까?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괜히 주눅 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명품과 5가지의 추가 구성품을 모두 받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장 가서 도대체 어떤 명품을 구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뭘 사와서 팔아야 되냐?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제가 2년 넘게 써온 명품 사업에 대한 블로그를 보시면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설명란에 남겨놨으니까요.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명품 리셀러 돈 버는 방법 모두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하나 더 남겨놨으니까요. 꼭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넘어가셔서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도 돈 버는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